안녕하세요. 빌정호 경제학교 빌정호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의 꽃 주식 투자 그릇의 크기만큼 수확한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긴 연휴의 이제 마지막 장이었죠? 긴 연휴의 마지막 장이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하면 뭐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일단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 투자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주식 투자하면은 그냥 뭐 나쁜 거다, 뭐 하면은 패가 망신한다, 뭐 도박이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 이제 기업들이 많고 그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이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어디서 우리가 구하고 얻습니까? 주식시장,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윤활유 같은 자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기업들은. 우리는 그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자본주의 국가에 지금 살고 있고요. 이 자본주의 국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이 자본주의 국가를 설계하시고 도입하셨죠. 어디서? 미국에서. 자,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도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털을 닦아놓으신 거다. 이 닦아놓은 털을 박정희 대통령이 열심히 건설도 하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원전도 더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조선, 철강, 자동차, 뭐 선박, 기타 등등 많이 그쵸 일궈내셨죠. 그 일궈낸 걸로 지금 이제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발전돼 있는데, 자, 이렇게 기업들이 어떤 돌아가는데 윤활유가 필요하고 그 윤활유의 자금이 바로 주식시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금융 문맹에서 이제는 깨어나셔야 돼요. 응? 아니, 지금 무슨 6.25 참전,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직까지 뭐 주식 투자를 뭐 나쁜 거라고 보십니까? 그죠? 이제 너무 금융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이제 금융 문맹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경제 서적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이제 깨우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로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본가. 자, 어떤 분들은 뭐 주식 투자로 뭐 단타를 하고 뭐 반찬값을 벌고 용돈벌이 하고 한다는데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거는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여러분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피폐하게. 그렇죠? 페인을 만드는 거죠. 페인을. 이제 그런 건 주식 투자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박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욕하는데 이제 그러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식은 그렇게 해서는 되도 않고요. 자, 자본가를 꿈꾸셔야 되는데 자, 주식 투자로 어떻게 자본가를 꿈꿔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명확한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로 어떻게 자본가를 꿈꿀 수 있느냐. 자, 그 전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전이죠, 도전. 자, 도전과 모험이다. 그렇죠? 이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주식은 안전한 게 아니고 도전과 모험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큰 거고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본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성경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 1달란트를 맡겼던 종은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놨다가 결국 주인한테 아주 꾸준함을 된통당했죠. 꾸준함을 들었는데 그 1달란트마저 또 빼앗기고 그 1달란트는 어디로 갑니까? 10달란트까지 불려놓은 가장 부자한테 이제 이동됐잖아요. 욕은 욕대로 먹고 또 1달란트마저 빼앗겨 버리고. 자,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거기서 왜 자본가가 돼야 되는지, 왜 장사, 즉
리스크를 걸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배우지 못하는데? 그쵸. 자, 크리스천 분들은 그런 데서 이제 지혜를 얻으셔야겠죠. 자, 그럼 투자로 우리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 올바른 방향이란 대체 뭐냐? 그죠? 뭐냐? 물음표.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유명인을 절대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유명인을 절대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 벌 수 없다. 그죠? 깡통이 안 나면 다행이고요. 네, 두 번째 유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1대 교주가 이제 연불땡이었었죠. 옛날에 연불땡 다 아시죠? 그다음에 2대 교주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뭐 빠떼 무슨 땡도 있죠. 그다음에 앞으로 3대 교주가 또 등장할 건데 물론 그 전에도 교주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일단 최근에 이제 교주들을 말합니다. 최근 교주 이렇게 아무튼 유명인들을 절대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 국민주 뭐 결국 유명인들 때문에 투자하는 게 뭐 결국은 국민주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국민주가 된 주식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국민주 절대 상승 못합니다. 이거는 국민주 되면 즉 국민주란 뭡니까? 개나 소나 아저씨나 농부나 한의사나 구두닦이나 온갖 사람들이 다 투자해놓고 이거 언제 가는겨 언제 가는겨 올해 빅뱅 폭발 나온다며 이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 목을 빼고 온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승한다 못한다 절대 상승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뭐 기타 등등등 많죠. 자, 국민율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대형 우량주.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에? 뭔 말이야? 대형 우량주가 왜 어때서요?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기업은 너무 좋죠. 기업은 너무 좋다. 근데 주식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기업은 아무리 대형 우량주 뭐합니까? 상승하지 못하는데요. 네? 아니 중소기업처럼 이거 뭔가를 많이 10배고 30배고 뭔가 상승해야 되는데 기업은 좋아서 대형 우량주긴 한데 올라가다 또 빠지고 올라가는 겨 가는 겨 아니네 가는 겨 못 가네 가는 거야 못 가네 아유 예, 예. 맨날 이러고 있어 언제까지 30년 40년 동안 예? 어떤 거는 저 20년, 30년을 계속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통 대형 우량주가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대형 우량주들은 중소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바른 투자 철학을 가져오겠죠? 바른 투자 철학. 그럼 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려면 바른 투자 철학이 뭐냐? 일단은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가 되셔야 돼요. 중장기 투자. 자, 원래는 장기 투자인데요. 제가 여기다 중이란 거를 껴놓은 이유는 자, 우리가 장기로 이 기업이 많이 성장할 줄 알았더니 어떤 업황이라든가 글로벌 동향을 보니까 어이구 갑자기 정말 기업 가치가 훼손당할 만큼 큰 악재가 터졌어. 자, 이랬을 때는 생각보다 빨리 팔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을 집어넣은 거고요. 이제 원래는 장기 투자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중장기 투자, 특별한 어떤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재가 없다면, 장기 악재가 없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자본가가 되겠다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거죠. 장기 투자란 곧 내가 어떤 일시에 뭐 몰빵하거나 내 그릇보다 훨씬 넘치게 혹은 뭐 신용을 땡겨서 그렇게 짧게 단기로 내가 올라가면 먹고 튀어야지 이런 야리꾸리한 투자 도박식의 투자가 아니고 내가
장기 투자했어. 계속 조금씩 모아. 현금 좀 생겼어? 현금 여윳돈이 되겠죠? 여윳돈 생겼어? 그럼 조금 더 모아보자. 아이고, 내가 산 단가보다 더 올라갔네? 어우, 그럼 또 더 사보자. 모아. 어우, 내가 산 단가보다 좀 더 올라갔네? 어우, 그럼 좀 사보자. 추가매수 모아. 이렇게 내, 어, 내가 급히 쓸 돈은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고요. 항상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데, 이 여윳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좋은 기업에 모아 가는 식으로 하는 게 바른 투자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독서를 평소에 많이 하셔야겠죠? 독서를 다독해야 된다. 그렇죠? 다독하면서 주로 책은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이니까 경제 쪽이니까 경제 관련 서적이 좋고요. 경제 서적 관련 중에서도 이제 투자의 명인들 책을 많이 보세요. 그렇죠? 뭐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워렌 버핏 책도 좋고요. 뭐 앙드레 코스텔라니 책도 좋고요. 아니면 피터 린치 책도 좋고요. 그다음에 캠피셔나 뭐 이런 분들 명인들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철학을 잘 다져 나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뉴스를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경제 뉴스. 자, 이건 기본이죠. 경제 뉴스. 투자하는데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공부 안 하고 투자한다? 그런 건 없겠죠.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반드시 공부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경제 뉴스를 많이 봐라. 시도 때도 없이 눈만 뜨면 시간만 나면 보세요. 시간만 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보는 거야.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가 있나? 오늘은 어떤 경제 뉴스가 있나? 오늘은 어떤 기업이 돈 잘 버나? 오늘은 어떤 기업이 수주를 했나? 오늘은 어떤 기업이 해외 진출했나?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뭐 내가 종이 신문을 읽든 아니면 전자 신문을 읽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자, 그런 것들 내가 공부를 철저히 하고 또 바른 투자 철학도 익혔고 있는데 내가 이게 부족하다면 또 돈 벌 수 없죠. 뭡니까? 원칙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이제 기본 원칙이란 게 있는데 아까 말한 뭐 시인용을 쓰지 않고 몰빵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 그릇보다 약간 모자른 듯 담는다. 이렇게 담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원칙에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딱 세워놨어.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쭉 세워놨어. 좋은 원칙을. 근데 이거는 투자하다 보면은 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갑니까? 탐욕이 들어가죠. 희한하죠?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이 탐욕을 완전히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려요, 여러분.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자, 지금 생각에는 그냥 원칙 딱 세워놓고 절대 그 밖으로 빗나가지 않고 원칙만 딱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럼 되는데 막상 실전 투자하다 보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내가 경제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혹은 누구 유명한 사람 얘기 딱 들으니까 어이구 이건 뭐 엄청 급등할 거래. 그래서 내가 원칙을 세웠지만 이번만 딱 한 번만 내가 원칙을 어기고 아이고 요거 한 번만 내가 딱 몰빵해 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탐욕을 절제하고 억누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정말 도사급의 고수가 아니면 이 탐욕 절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칙을 세우는 것보다도 이 탐욕에서 대부분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더라.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은 올바른 원칙이겠죠. 원칙을 세웠으면 내가 탐욕까지 억누를 수 있는 게 이것까지 돼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비닐 정보가 쭉 설명해 드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돼야 되는 거죠. 의외로 많죠. 의외로 많고 뭐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좀 단순화시키고 내가 원칙만 제대로 탐욕만 제대로 붙잡을 수 있다면 절제할 수 있다면
절대 투자는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탐욕을 절제하고 내가 원칙을 세우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그 실패의 과정들이 있을 뿐이지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것만 딱 자리매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내가 자본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한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이 뭐 잘 못 간다는 둥, 코스피, 코스닥은 전 세계적으로 뭐 꼴찌라는 둥, 어? 대한민국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된다는 둥, 미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뭐 진흥순, 진흥순이라는 둥 그런 말들이 많은데, 얘는 뭡니까? 얘는 1년, 2년, 3년, 4년 차, 지금 5년 차죠? 5년 차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쵸, 여러분? 5년 동안 계속 올라가기만 해. 어?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이 여러분,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있을까요? 아니요. 많습니다. 예? 이런 게 많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고, 어? 꼼꼼하게 내가 따져보지 않고, 면밀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냥 맨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유명인들이 뭐 한국 시장은 뭐 이제는 힘들고 미국은 잘 가는데 한국은 못 가고 뭐 한국엔 주도주다운 주도주가 없고 주도주가 없대. 한국에는요. 한국엔 주도주가 없대. 응? 아니 한국에 주도주가 왜 없나요? 아니 이런 게 주도주가 아니면 뭐가 주도주죠? 응? 아, 이런 게 주도주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유, 진짜 여러분들은, 그죠? 음. 자, 아무튼 이제 우리 교장과 대선배들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처음에 진입할 때 언제 진입을 했느냐. 요때 진입했습니다. 요때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이때쯤 진입해서 대략적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올해까지 4년차네요. 그렇죠? 총 다 하면 물론 기간으로는 3년 정도 됐고요. 연차로는 4년 차 동안에 아직까지 안 팔고 계속 지금 모아가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안 팔았다고요? 예, 안 팔았습니다. 대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 되죠. 그냥 단타 조금만 올라가면 잘라 먹어야 되고 좀 빠지면 손절해야 되고 목표가를 세워야 되고 손절가 뭐 10만 원, 뭐 목표가는 뭐 15만 원? 에라이 이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응? 아니 목표가 손절가를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렇게 나에게 엄청나게 돈을 벌어주는 그죠? 자본가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업에 대입을 했다고 쳐봅시다. 응? 이런 기업의 목표가 손절가를 설정해 버리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못 끌고 가요, 여러분. 자, 왜 못 끌고 갈까요? 이 기업이 갈 때 여러분 일자로만 쭉 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쭉 간 게 아니고 보시면 미친 듯이 올렸다가 또 미친 듯이 폭락해 버리죠. 또 막 급등이 나오면서 막 장대 양봉이 뻥뻥뻥 터지다가 또 미친 듯이 막 내려가죠. 몇 개월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음? 아니 이러는데 자 이런 여러 과정에서 손절과 목표가를 정해서 설정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는 그렇죠. 금방 털고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배울 때 내가 기본을 어디서 배우느냐, 내가 투자를 처음에 얼마큼 올바른 방향으로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걸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맨 그냥 뭐 머니투데이 무슨 한국경제니 뭐 어디 다 가봐도 손절가 얼마, 목표가 얼마, 이제는 뭐 분기별로 그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는데 뭐 분기별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뭐 잠깐 털고 나오자 나오는데 나와야 된다는 등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비중을 줄이면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사는 게 손이 나갑니까? 손 안 나가죠? 자 이렇게 계속 등락이 있더라도 올라가는 기업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비중을 줄이거나 전량을 매도해버리면 다음에 올라갈 때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손이 안 나간다고요. 어?
내가 손이 나가더라도 진짜 한참 후에 이렇게 뒤늦게 이런 데 손이 나가는데, 응?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걸 팔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저 뭔가 눌렀다가 올라가려는 모습에 더 추가 매수했더라면, 했더라면, 응? 복리로 수익이 엄청 불어났을 것을 이걸 괜히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이 비싼 데서 사야 되고, 응? 또 지금 살래니 겁나서 또 많이 삽니까? 많이 못 사죠? 그죠? 코딱지만큼 쬐끔 사겠죠? 무서워서. 응?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때 팔았는데 이 비싼 데서 못 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가가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올바른 투자 방향을 배운다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응? 우리 자유우파 어머니 분들 많으시죠? 어머니, 우리 자유우파이면서 우리 우파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을 길러낼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해 주신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 태어났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죠. 자본주의 국가가 여러분 뭐 지금은 좀 많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잘 발달하고 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의 나라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잘 건설해 놓은 이런 소중한 좋은 환경에서 왜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자본가로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응? 의사 맞는다고요? 의사? 뭐 검사? 뭐 변호사? 공무원? 물론 다 좋죠. 다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거를 내가 하더라도 우리가 자본가를 꿈꿀 수 있어야 되고 음? 그리고 그 자본은 어떤 힘의 원천이 됩니까? 우리 국가 경제를 튼튼히 하고 정말 애국자들이 자본을 필요로 했을 때 있죠. 돈을 필요로 했을 때 또 후원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인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능력이 있는데 자 돈이 필요할 때 내가 또 투자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외에 참 활용도가 높죠. 자본이란 게 정말 활용도가 정말 크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에 쓰려고 하면 정말 필요하고 좋은 응? 도움되는 게 자본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집회 나가더라도 우리가 손 시렵고 발 시려울 때 저 따뜻한 양말이라도 사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엔 집회 나가면 오뎅차 뭐 그다음에 난방차 같은 거 지원해 주신 분들 많잖아요. 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돈 아닙니까, 돈? 그죠? 다 돈이다. 자, 자본의 쓰임새는 내가 어디다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악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런 건 문제겠죠. 자, 자본은 많은데 그 자본의 활용도가 이제 뭐 공산당, 그다음에 지금의 뭐 더불어, 우리 한국의 더불어공산당, 자, 간첩당이죠. 자, 간첩당, 더불어공산당이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뭐 북한, 뭐 러시아 이런 데죠. 이런데 이런 공산 불량 국가에 자본이 투입되게 되면 이 자본이 어디 사용됩니까? 이미 사용됐죠. 자, 보수라고 했던 조선일보가 이미 중국 자본에 먹혔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중앙일보 다 이미 좌경화 됐죠. 좌경화 돼서 지금은 빨갱이의 그냥 시다발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JTBC, YTN은 뭐 이름 알 수 없고요. 뭐 거기는 뭐 더 심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 자본이 이 불량하게 사용되면 이렇게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쑥대밭이 되게끔 만들어버린다. 쑥대밭이 돼버린다. 좀 무서운 거죠. 쑥대밭. 쑥대밭. 그래서 자본이 이제 올바른 곳에 사용되면 나라가 계속 부강해지고 한 나라가 계속 부강해진다는 건 뭡니까? 계속이 중요하죠. 계속. 계속 정체되지 않고 성장한다는 뜻인데
자, 보통 진보라고 하는,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좌편향된 사람들은, 어,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죠. 정체를 바라요, 여러분. 정체. 그리고, 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죠. 성장. 사실은 여러분 이게 뒤바뀐 겁니다. 사실은 우파를 보수라고 하는데요. 이 보수란 말이 안 맞아요. 자, 자유우파는 사실은 진보로 나가고 있죠. 그렇죠? 진취적이고 진보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좌편향된 이런 진보란 사람들은 오히려 보수처럼 행동해요. 아니요, 처럼이 아니고 보수같이 이제 보수로 행동하죠. 뭐 자꾸 정체하려고 그래요. 뭐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하기보다는 그냥 예전에 있던 거를 지키기만 하려고 하는. 음? 자, 그래서 옛날에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서울 시내 한복판에 뭘 갖다 놨습니까? 벌통. 응? 아니, 박원순 씨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벌통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논? 뭐라 하죠? 아니지. 자, 벼심기. 논 갖다 놓고 벼심기 하더라고요. 벼심기. 뭐, 그래야 무슨 환경이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하면서. 자, 이런 행동이 보수예요, 보수. 우린 발전하고 싶지 않아. 그냥 산이고 그냥 벌통 갖다 놓고 벼 심고 그냥 옛날 우리가 일차 산업만 해서 먹고 살 때, 그때가 너무너무 좋아. 그런 걸 점점점, 퍼뜨려야 돼. 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자, 이게 진짜 보수 아닙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 우파라고 하는 보수에서는 뭘 합니까? 자, 원전 개발 많이 강조하죠? 음, 자, 개발이지만 그 원전 그 투자, 그쵸? 원전 투자. 그다음에 AI 투자 강요하죠. 그다음에 안보 많이 강요하고요. 자, 일단 이 원전을 많이 강요하고 원전 쪽에 힘을 많이 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원전은 뭐에 투자가 됩니까? 원전은 모든 산업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자, 원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전은 단지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1등이니까 이 1등 원전 기술을 수출해서 팔아먹는 것도 그렇죠. 물론 당연히 최고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팔아먹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원전은 한번 팔아먹으면 30년에서 최하 40년 정도를 보유 관리가 필요한데 이 보유 관리할 때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유지 보수. 그다음에 뭐 이런 작은 부품 교체 같은 것도 다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관리부터 아무튼 그 부가가치는 수백 줄 넘어서 수천 줄까지도 간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그 원전은 결국 뭡니까? 전기인데, 발전인데 이 발전은 뭐에 기초 토대가 된다? 바로 지금 한참 주목하고 있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AI 바로 인공지능의 기초가 돼요. 기초. 전기가 발달하지 않고 전기가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AI도 없는 거예요. 또 이 AI가 있어야 이 AI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수많은 서비스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생산 효율성과 비용 절감과 온갖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나라는 전 세계의 선두 국가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행동이 진보라고 그래요. 진보, 진취적인 고인물이 아닌 계속 성장을 위한 진보. 근데 이 진보는 실제 누가 행동한다? 바로 우파들이 진보처럼이 아니고 진보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는 이상한 게요. 아니, 우파는 보수다. 이게 틀립니다. 우파는 진보예요, 사실은. 그리고 좌파는 보수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우리는 우파는 보수라 그러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응?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수정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간첩당이죠. 간첩당.
우리가 더불어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더불어공산당이라고 하는 간첩당에서는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죠? 이 개새끼들이 원전 예산 전액 삭감. 니들이 인간이야? 야, 니네 G2 국가 원하지 않아? 발전된 나라, 더 선진국, 잘 사는 나라,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뭐, 북한처럼 되고 싶어? 아니, 베트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대체 너네가 바라는 게 뭔데? 왜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냔 말이야. 너네가 원하는 게 뭔데? 너네가 인간이야? 내가 볼 땐 너네는 인간이 아니야. 악마야, 악마. 이 간첩 새끼들아. 응? 더불어공산당! 간첩당! 이번엔 너네 간첩당이라는 게 세상이 다 알려졌어, 이 새끼들아. 2030, 2030, 30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는 다 눈치를 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엔 어리버리했어요. 몰랐지만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2030들이 눈을 떴고 깨어남을 통해서 심지어 옛날에 좌파로 수십 년 동안 생활해왔던 40대, 50대들도 깨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전라도도 깨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우리나라 애국가에 어떤 가사가 있나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쵸?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만세다. 즉,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만세를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미 우리 애국가에 있다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쫄거나 겁먹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응? 어디 감히 도둑놈들이 그것도 표도 국민표를 도둑질해서 국회의원 된 놈들이 어디 건방지게 그냥 정책을 정하고 법안을 만들고 이런 미친놈 새끼들 같은 일하고 너네는 마무리가 사형이야 사형. 기다려. 딱 기다려 이 새끼들아. 알았어? 너는 다 뒤지는 거요. 자,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어머니들이 이런 금융 쪽에도 많이 공부하시고 좀 깨우쳐서 우리 자식들 아이들을 자본가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그 안내 역할 또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리고 또 경제 공부를 시켜드리는 학교가 바로 우리 빌정호 경제학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미 우리 학교에는 대선배들이 있죠. 대선배들은 이제 빌정호와 교장과 3년 이상 함께 하신 분들이고요. 3년 이상, 4년, 5년째 하신 분도 있고요. 대선배들, 그 다음에 뭐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런 선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몇 달 전에 들어오신 분들, 이런 신규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이런 학생들이 서로 대선배, 선배, 신규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빌정호 경제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돈도 잘 벌고 있죠? 또 자본가의 꿈을 하나하나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어때요? 자, 빌정호학교 와서 공부하니까 재밌죠? 신나죠? 아, 투자가 이렇게 신나는 거였어? 아우, 예전에는 난 그냥, 자꾸 어디서 뭐 손절가, 목표가를 정해서 뭐 이만큼 올라오면 얼른 잘라먹고 또 이만큼 빠지면 얼른 손절해서 튀어 도망가라. 그래서 난 이렇게 배웠는데, 아이고,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네. 정말 내가 우리 교장 선생님 말대로 자본가를 꿈꾸고 그 방향으로 가려면 이런 게 손절가 목표가란 게 정말 부질없는 거구나. 음? 자, 그러면 이제 이 좋은 기업도 언젠가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마냥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는다? 바로 산업의 동향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365일 레이더망을 세우고 미국이 현재 어떤지, 중국이 어떤지, 유럽이 어떤지, 동남아시아가 어떤지, 뭐 이런, 그렇죠. 전 세계적인 글로벌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란 이 개인 기업의 어떤 실적과 모멘텀도 함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고 헷갈리지만 또 많이 공부하고 비정오 학교 와서 이제 배우다 보면 그런 요령들을 그런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이제 배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모르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이제 막상 배우고 내가 알면 절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여긴 지금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기업들을 말씀드리기 좀 그럽니다. 왜? 저한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개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교장이, 절대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가 이미 취임을 했잖아요. 트럼프 시대가 왔는데, 이 트럼프 시대에는 절대 어떤 업종에 투자하면 안 된다? 2차 전지, 이런 거.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자, 이런 거 투자하면 내게 못 가서 손실 나는 것도 힘들고, 응? 힘들고 너무 고통이지만, 또 거기다가 뭐가 또 더 힘듭니까? 내 건 못 가는데, 아니, 다른 것들은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아니, 내 건 계속 흘러내리는데,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은, 트럼프 시대 주도주들은 계속 가네? 아이고,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내 건 자꾸 내려가고, 쟤네 건 자꾸 올라가고, 아이고, 이게 뭐야, 뭐야. 아이고, 울고 싶어. 아이고, 진짜, 내가 왜 이랬을까. 그때 빌 정우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얼른 그냥 털고 나올 걸. 그죠? 껄껄껄껄. 그럼 뭐합니까? 응? 이미 늦었는데. 근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하긴 했지만 아직은 이제 초기죠. 초기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털고 나와서 이제 긴 연휴가 끝나는 날 빌 정오 학교 입학 상담을 신청하세요, 여러분. 입학 상담을 신청하시라. 상담 신청하면 교장이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뭐 안내라고 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단순해요. 그죠? 뭐 이러이러하고 이제 방식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본가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수익 실현까지 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상담받고 트럼프 시대가 아직 1년 차가 이제 1년 차죠. 이제 1년 차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하시면 가장 좋고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점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입학할 거면 내가 빨리 들어와서 배우시는 게 이제 돈도 훨씬 더 많이 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자, 내가 어떤 트럼프 시대의 주도주가 어떤 건지 알아서 그 기업에 잘 투자해서 자, 돈을 잘 벌었어. 근데 반면 내가 어떤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될 거는 몰라. 몰라서 내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해놨지만 이런 기업에도 투자를 해놔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60% 손실 보고 여기서 마이너스 40, 플러스 40% 수익 보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손실이죠? 손실 마이너스 20%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어? 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내가 어떤 업종군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리가 내가 그냥 봤을 때 많이 올라가 보이는 것은 절대 비중을 많이 싣지 못합니다. 반면 내가 봤을 때 많이 빠져 보이는 것은 비중을 많이 싣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싫지 말아야 될 기업에서는 손실폭이 클 수밖에 없고요. 정작 투자를 해야 될 곳에서는 플러스 수익금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계는 뭐다? 합은 결국 손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실. 이해가죠? 왜 손실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빌 정호 경제학교 들어와서 내가 또 배우는 게 재밌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단지 교장이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고기 잡는 법, 낚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자본가가 되고 자본가가 되면 어느 곳에 투입한다? 올바른 곳에. 그렇죠? 올바른 곳에. 즉 자유 우파에 도움될 수 있는 곳. 그게 경제인이든 애국자든 주변 어려운 이웃이든 그 돈이 따뜻하고 좋은 곳에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자본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광고 영상 많이 봐주시면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하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